놀라지 마세요.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아니, 빚더미에 앉은 마이너스 상태였죠.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돈을 못 구하면 테슬라는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 없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파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세상은 일론 머스크를 미치광이 사기꾼이라 불렀고 실제로 그는 집세를 내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성공 신화에 가려져 있던 테슬라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위험했던 3일간의 이야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만약 그날 밤 일론 머스크의 이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기차 시대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라면 가슴을 쓸어내릴 이야기. 파산을 막은 500억 원의 베팅,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2008년은 기업가들에게 지옥 같은 해였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GM과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 공룡들도 정부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돈을 구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신생 스타트업이었던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상황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야심작 로드스터. 이 차는 사실 굴러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생산 비용은 예상보다 2배나 비쌌고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이익은커녕 오히려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품질은 엉망이었습니다. 변속기는 툭하면 깨졌고 모터는 과열됐습니다. 영국의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 탑기어는 테슬라 로드스터가 트랙을 돌다가 방전됐다며 조롱 방송을 내보냈죠. 언론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거봐라,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의 몽상가일 뿐이다. 투자자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테슬라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동안 일론 머스크 개인의 삶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2008년은 내 인생 최악의 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언론은 그의 사생활을 물어뜯었습니다. 페이팔을 팔아버렸던 그 많던 돈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쏟아부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또 다른 꿈 스페이스X의 로켓은 3번 연속으로 공중에서 폭발해버립니다.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머스크에게 남은 건 팔리지 않는 전기차 회사와 폭발해버린 로켓 회사, 그리고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생활비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월세를 냈습니다. 1000억 자산가에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깼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기도 했죠. 운명의 2008년 12월 테슬라 재무팀장이 머스크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보고를 합니다. 일론, 다음 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월급을 못 주면 직원들은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고 회사는 즉시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딱 3일. 머스크에게 필요한 돈은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기존 투자자들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제발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금 GM도 망하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살아남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다. 더 끔찍한 건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기회에 테슬라를 파산시키고 머스크를 쫓아낸 뒤 회사의 지적 재산권만 헐값에 챙기려는 이른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자금 지원을 지연시키며 머스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밤 머스크는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그에게는 집을 팔고 남은 마지막 개인 자금과 스페이스X가 나사와 계약을 맺으며 간신히 받은 착수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돈을 테슬라에 넣었다가 회사가 망하면 일론 머스크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아낀다면 테슬라는 죽는다. 테슬라가 죽으면 전기차의 미래도 죽는다. 머스크는 블러핑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거짓말 같은 진심을 던집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테슬라에 넣겠다. 내 모든 걸 걸었다.
당신들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만약 당신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이 회사를 살리겠다. CEO가 자신의 파산을 각오하고 덤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스킨 인 더 게임, 즉 자신의 살갗을 담보로 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이 광기 어린 집념이 드디어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내가 되도록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산 예정 시간까지 불과 몇 시간. 머스크는 전화통을 붙들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투자회사들의 동의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극적으로 4천만 달러의 펀딩이 완료된 것입니다. 테슬라가 파산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쓰러져 엉엉 울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이 500억 원은 단순히 회사를 연명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증명한 생존 신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만 껐을 뿐 테슬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초 정말 뜻밖의 귀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동차의 황제 다임러 벤츠였습니다. 다임러의 임원들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머스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차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다임러의 소형차 스마트를 한 대 사와서 그 안에 테슬라의 배터리와 모터를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개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주. 다임러 임원들이 도착하자 머스크는 그 개조된 스마트카를 내밀었습니다. 한번 타보시죠. 임원들은 코웃음을 치며 탔지만 엑셀을 밟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경차가 스포츠카처럼 튀어나가는 엄청난 토크. 내연기관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다임러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고 얼마 후 테슬라 지분 10%를 5천만 달러에 사들이며 테슬라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내연기관의 상징인 벤츠가 자신들을 위협할 미래의 적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셈이죠. 이 투자가 없었다면 모델 S의 양산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일론 머스크의 500억 원 베팅. 그리고 벤츠와의 운명적인 만남.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를 몰랐던 한 남자의 집착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그렇게 성공했나요? 그에 대한 대답은 2008년에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올인하는 용기. 씹을 유리가 있다면 씹어먹고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걸어가겠다. 이 정신이 오늘날의 천조기업 테슬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계신가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7년 전 파산 직전의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 보세요. 최악의 순간이 어쩌면 최고의 반전을 위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테슬라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T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